안녕하세요. 비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 약오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의 사연인데요. 주인공인 사연자분 정말 약 오르시겠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 10시쯤 남편의 전화가 울렸고 남편은 네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지요. 저는 불어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톡톡 치면서 나가서 받아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지요. 남편은 할 수 없이 침대에서 내려가 거실로 나갑니다. 아주 조용하게 들릴 듯 말 듯한 소리가 들렸고 이따금씩 네, 네 라고 대답을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립니다. 가끔 네, 네에 높낮이가 다른 것만 빼고 남편은 대답을 일괄적으로 네, 네로 통일이 됩니다. 저는 남편이 시댁에 전화를 받고 네, 네 할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전화를 할 때마다 시댁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였거든요. 남편이 전화를 받는 동안 저는 머리를 굴립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이번엔 어떤 일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는 것일까? 밤 10시면 늦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남편은 좀 일찍 잠을 자는 편입니다. 9시 30분이면 잠잘 준비를 끝내고 침대에 눕는 사람이라서 밤 10시면 늦어도 너무 늦은 시간이었지요. 단잠을 깨우다 못해 항상 무슨 일이 터져서 전화를 하는 시댁.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가슴이 콩쾅거리고 암튼 얼른 남편이 전화를 끊기만을 바랬었네요. 한참 거실 쪽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를 않더군요. 남편이 전화를 끄는 거였지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삐리릭 그 소리와 동시에 이번엔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지요. 전화를 받으니 그냥 다짜고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 계획이란 바로 시아버지 생신이었는데 시아버지 생신상을 하기 위해 저는 무려 한 달 전부터 시어머니에게 시달림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자고 했다가 다시 전화 와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날로 하겠다. 메뉴를 이미 정해놓고 다시 전화를 해서 그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해야겠다. 혹은 네 아버지한테 여쭤봐야겠다. 무한대로 변명 및 반복을 하셨었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어머니는 언제 시아버지 생신을 할 건지 결정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바로 다다음 주에 연말과 연초를 끼고 생신상을 차리자고 말이지요. 참고로 시아버지 생신은 1월 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정을 바꾸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이지요.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변경을 반복했었으면서 갑자기 변경을 하겠다는 시어머니 이유가 뭐였냐면 점점 더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아무래도 나라에서 제지를 할 것 같다고. 그럼 자식들한테 생일상도 못 받고 처량한 신세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나라에서 제지를 하기 전에 얼른 만나서 생신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이유에서였지요. 그냥 다음 주 토요일에 하자. 네 아버지가 그렇게 하자고 하시네. 그리고 음식들은 하지 말고 갈비를 먹던지 아니면 장어를 먹던지 하자. 아닌가? 그냥 음식을 좀 할까? 갈비 좀 재고 잡채 좀 하고 전을 조금씩만 할까? 너 혼자 다 하면 힘드니까 나눠서 하면 되잖아. 아휴, 아니다. 그날 나 일할 것 같거든. 와서 음식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냥 나가서 사 먹자. 너도 힘든데 무슨 음식을 하고 있니? 아니면 네가 금요일에 휴가를 좀 낼래? 휴가 내면 충분히 음식할 수 있잖아. 밖에서 사 먹는 건 좀 위험하니까 그냥 집에서 먹을까? 아, 우선 그건 내일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 아버지 생신상 준비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 할 말만 하고 끊으려는 시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끝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말도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었고
너무 일방적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미 시아버지 생신은 연말 연초 끼고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또 계획을 변경하신 거였으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로 변경을 하겠다고요? 갑자기 또 계획 변경을 한다니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그이가 말 안 하던가요? 다음 주 토요일에 처가 들어간다고. 저희 다음 주에 친정 부모님 뵙기로 했어요. 그동안 아버님 생신 때문에 일정을 못 잡았었는데 그때 분명히 연말 연초 끼고 차리기로 결정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확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친정 모임 일정을 잡았거든요. 다음 주에 아버님 생신은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변경하고 또 변경하다가 아버님 생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 때문에 저희 친정도 모임 일정 잡지 못했다가 겨우 확정을 지은 건데 우선 지금 변경은 불가능할 것 같으니 그냥 원래대로 하시죠. 시댁 행사 일정은 매번 저런 식이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갑자기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를 일삼았지요. 그리고 일하는 시어머니 입장 고려해서 맞춰드리고 따라드렸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화가 날 때도 있었고 좀 너무 자기들 마음이다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친정에서까지 이해를 해준다고 하니 저도 더 이상 뭐라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사부인 그 연세 일 하신다. 난 아버지는 집에서 놀고 있는데 뭘. 남는 게 시간이야. 우리 모임 뒤로 미루면 좀 어때? 괜히 성질 부릴 일 아니야. 그 양반 일정이 워낙에 들쑥날쑥하니까 사부인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테니 너도 너무 호들갑 떨지 말아라. 시댁일이라면 죽자사자 덤벼드는 그런 며느리 같아. 엄마는 우리 딸이 그런 며느리 되는 거 싫어. 그냥 이해하고 배려하자.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네가 자꾸 화를 내고 성질 내면 우리 사위 면이 뭐가 되니? 왜 이렇게 현명하게 굴지를 못해? 결혼하고 계속 시댁 행사 일정이 우선이었고 친정 행사는 시댁 행사 끝나고 나서 할 수가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 착하신 건지 아니면 엄마 말처럼 시어머니 인생에 가련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너무 이해를 했었고 시댁 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 생신도 중요했지만 이번엔 저희 친정 행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졌었거든요. 바로 5년 전에 주재원으로 나간 큰언니네 부부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격리 기간을 계산하고 한국에서 모든 식구들과 식사를 하는 시간까지 다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그 일정을 잡은 거였거든요. 언니 부부가 들어오는 일정 역시 확정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시아버지 생신 일정이었습니다. 언제 들어가면 되는 것이냐고, 도대체 니네 시댁은 왜 자꾸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냐고, 얼른 좀 정해달라고 하라고. 나중엔 언니가 제게 화까지 내는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좀 니네 시댁 적당히 하라고 해라. 생신 중요하지. 그런데 뭐 마지막 생신이라니? 그런 것도 아니면서 뭘 자꾸 그렇게 바꾸고 하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니네 시댁 일정이 언제 잡히는지 그것만 바라봐야 하는 건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순한 며느리로 살겠다라는 네 의견에 반할 생각은 없는데 적어도 할 말은 하고 사는 며느리가 좀 되자. 왜 이런 일이 있다고 말을 못해? 그리고 니네 시어머니도 참 웃긴다. 무슨 핑계를 그렇게 대는지. 그렇게 당신 남편 중요한 생신이라고 하는데 일을 하신대? 아무리 먹고 살기가 바빠도 남편 생일은 아내가 챙기는 거야. 네가 니네 시아버지 안 사람이야? 그것도 아닌데 뭐 나한테 휴가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일을 해야 한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를 이야기하는 거니? 참 양심 없다. 한 번 그냥 놔두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말 맞다나 내가 봤을 땐 해주는 것도 하나 없는 시댁이던데 뭐 그렇게 바라기만 하니?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주는 시댁도 아니면서 받아 먹을 건 다 받아먹고 죽는 소리는 다 해대면서 이런 것까지 자기들이 우선시 돼야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해도 야, 나는 정말 이해 못하겠다. 나 이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언제 들어갈지 몰라. 요즘 국제 현황 어떤지 잘 알잖아. 맘 크게 먹고 식구들 얼굴 좀 보려고 했더니 도대체 언제 들어가라는 거야? 그리고 니네 시댁 식구가 뭔데 내 일정을 좌지우지해야 하는 거니? 정말 어이없다.
정말 짜증나. 저렇게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잡은 일정이었기에 저는 몇 번 시어머니에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이 있었지만 이제는 반복 없을 것이라고 시어머니 당당하게 말을 했었고요. 그런데 또 갑자기 일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시아버지 생신 일정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자고 하니 시어머니는 제게 뭐라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 뜻이 가장 우선이 아니겠냐고 말이지요. 네 시아버지가 그걸 원한다고 하는데 어쩌겠니? 집안에서 가장 큰 어른의 뜻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 니네 언니 부부는 조금만 있다가 들어오라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요즘 시국도 시국인데 뭘 들어온다고 한다니? 외국에서 들어와서 가족들한테 코로나나 옮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그냥 이번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라. 그게 더 안전하지 않겠어? 암튼 다음 주에 네 아버지 생신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만일 못하겠으면 네가 직접 전화해라. 시아버지한테 직접 네가 전화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날 하시라고. 며느리인 네가 직접 말하라고. 아휴, 나는 말 못한다. 혹시 또 아니? 며느리 말은 들어줄지. 그리고 네 시아버지가 생신상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잖아. 이렇게 가다가는 또 나라에서 제지를 할 것 같아서 당신 생신상 못 받아 먹을 거 그거 염려하고 앉아있더라. 원래 늙으면 그런 사소한 것에 삐치고 서운한 법이야. 언니네 부부 일정을 좀 늦춰. 그렇게 하면 될 것을 뭘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 그동안 일하는 내 일정에 맞춰서 배려해 줬었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을. 하면서 고소하다는 듯이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동안 배려를 해 주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상황이 달랐습니다. 시댁의 일정 정하기를 기다리다가 언니네 부부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정을 잡은 거였는데 시아버지 마음이 변했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다시 변경을 하겠다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남편은 그냥 네네라고 대답을 하기만 했을까? 일련의 과정들 지켜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자기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냥 네네라고만 대답을 했을까요? 이것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내내 들어오지 않았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좀 특수한 상황인 거 모르세요?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니네 들어오는 일정도 다 아버님 생신 일정에 맞춰서 다 한 거 아시지 않아요? 언니네 부부 내일 바로 떠나는데 지금 와서 그걸 다 취소하라고요? 어머니, 좀 너무한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 일정을 변경하겠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바꿨다. 니네 친정 일정도 다시 한번 짜라. 뭐 이런 말씀이세요? 그동안 말하고 싶어도 그이 얼굴 봐서 그리고 이해하자고 배려하자고 한 우리 친정 엄마 보고 아무 말 안 했던 거예요. 이번엔 안 되니까 그런 억지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 남편인데 어머니가 해결을 하셔야지. 왜 며느리인 제게 아버지 설득하러 가시나요? 어머니가 알아서 설득하셔서 원래 계획대로 생신상 차리는 걸로 하시죠. 너무 짜증이 나서 그냥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단잠 자다가 벼랑간 또 멋대로 꾸는 시댁 전화 받고 잠 깬 것도 짜증이 나는데 남편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통화 중이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가 또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 듯 싶었어요. 원래 막무가내로 자기들 마음대로 일정 변경하고 약속 취소하고 하는 사람들이니 이번엔 저도 그렇게 할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계속 번복하는 것이 얼마나 짜증이 나는 일인지도 알려주고 싶었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끝내는 건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얼마나 얼척이 없는 일인지도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생각했고 시아버지 생신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들어왔고 얼굴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싫은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 얼굴 보기도 부끄러웠겠지요. 남편은 제게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우선 다 같이 동시에 진행해 보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언니네 부부 내일 비행기 타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바꿀 수 없는 일정이니 그냥 원래 계획대로 하고, 다만 시아버지 생신을 원래 계획보다 한 주 당겨서 치르자는 거였습니다. 얼른 아침만 먹고 처가로 넘어가면 별일 없을 것이라고. 시어머니에게도 잘 이야기해 놓았으니 간다는 말에도 붙잡을 일 없을 것이라고 저를 설득하려 들더라고요. 만일 이런 일이 한 번이었다면 그렇게 하겠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었습니다. 저희 결혼식 일정도 누구에게 맞추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시어머니에게 맞춰드렸습니다. 그 전부터 저희 집에서 이미 결혼식 일정 정해 놓았었는데 남의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제멋대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정해 놓은 결혼식 일정과 시어머니 모임에서의 여행 일정과 같다는 겁니다. 미리 말은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이야기를 해 놓았었는데 갑자기 자기 여행 일정과 똑같다고 결혼식 일정을 좀 미루거나 당기면 안 되겠냐고 그리 말을 했던 분이었지요. 그리고 저희는 신혼여행도 바로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시어머니 저희 부부 결혼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그 동창들 모임에 여행을 가셨거든요. 시아버지 혼자 계시니 남편 보고 며칠만 시아버지 좀 들여다 봐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저희 신혼여행 일정도 미루고 시아버지 밥차를 드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신혼여행은 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애 때 갔었던 여행지를 다시 한번 둘러보는 것으로 정했었기에 일정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큰일이 나는 건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중대한 일에도 항상 시어머니 일정이나 시아버지 일정에 맞춰 들어야 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결혼 후에도 일을 하는 시어머니 일정에 저희 부부를 포함 저희 친정 식구들까지 맞춰야 한다는 점이었었습니다.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죠. 일정이 변경이 되고 약속을 못 지킬 때마다 말이지요. 내가 일을 하지 않니? 나도 일 안 하고 그냥 살고 싶은데 내가 벌지 않으면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힘들어도 몸뚱아리가 망가져도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일정을 변경해야겠어. 갑자기 일이 생겼지 뭐야.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주 약속은 못 지키겠다. 아, 나도 일 안 하고 살면 너무 좋지. 그런데 그 누가 10원 한 장 보태주는 인간들이 없는데 내가 내 몸을 굴려야지. 어쩌겠니. 다음 주를 미뤄야겠다. 친정 부모님 집에서 평안하게 쉬시는 동안 반대로 그 연세에 아직도 일하시는 시어머니 안쓰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일정들을 번복하고 변경해도 이해하는 쪽이 없고, 친정 부모님이야말로 어렵게 사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 안 하면 누가 이해를 해주겠냐고 저보다 더 배려를 해주셨던 분들이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미 그런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물이 들었는지 이번엔 그게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이번엔 좀 특수한 상황인데도 저를 설득하고 들었었던 거였고요. 남편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남편은 지금까지 제 입장을 한 번도 이해를 못해 주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마음대로 그럴 때마다 그냥 순순히 따라드렸었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제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어쩌겠냐고. 자기 엄마는 일을 하는 분이니까 좀 배려를 해줘야지 않냐고. 누가 자기 엄마 아니랄까 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앉아 있었지요. 동시에 모든 걸 진행하자는 남편 말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운했던 것 시부모님들이 얼마나 제 멋대로이신지 그동안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지 않았었는지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잠자고 있었던 저는 그날 제대로 뚜껑이 열려버렸었네요. 엄마 사정이 그런데 어떡해. 아버지 성격 잘 알잖아. 최대한 동시에 한번 진행해보자.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게끔 그냥 둘 다 진행해보자고. 엄마도 그날 절대 우리 애 안 잡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후다닥 밥 먹고 일어서면 될 것 같아. 시간 얼추 비슷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이해해 드리자.
엄마도 일방적으로 일정 변경하고 하는데 많이 미안해 하실 거야. 그래도 엄마는 일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성격 자체가 꼬장꼬장한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배려를 해야지. 응? 자기야, 우리 그냥 좋게 좋게 가자. 항상 그렇게 했었잖아. 이번이라고 달라질 것도 하나도 없다고. 왜 자꾸 어머니 사정을 나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신혼여행, 그리고 그동안 친정 행사도 항상 시댁 일정에 맞춰서 했었잖아. 그리고 이번에 우리 친정 좀 특별한 행사인 거 몰라? 그거 다 알면서 동시에 하자는 거야? 어머니 일하시는 게 내 탓이야? 아니면 우리 친정 탓이야? 왜 그 피해를 또 우리 친정에서 봐야 하는 건데? 어머니, 아버님이 안 잡는다고? 그런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시댁에서 일찍 나온 적이 없는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언니네가 나오는 이유 자기는 모르지. 엄마 아버지가 증여하신단다. 그래서 식구들 다 부르는 것이고 언니네도 들어오는 거야. 정말 웃기지? 친정에서 뭘 좀 주려고 오라고 하는 거고 시댁에선 이것 좀 해줘라 라고 오라는 건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뭘 좀 주려고 하는 곳에 먼저 가고 그곳 눈치 보는 게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말해서 너무 미안한데 나는 시댁에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약속만 좀 지켜주면 되는 거고 이미 고정된 계획을 어긋나지 않게만 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니? 내가 욕심인 거야? 정말 어머님 아버님 너무 하신다. 어쩜 그렇게 당신들 입장만 생각하신다니. 당신도 그래. 언제까지 당신 부모님 눈치만 보면서 살 건데? 그냥 아무 데도 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도 받지 말고 시부모님한테도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그런데 이후 저는 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답니다. 시어머니 전화 오셔서는 예정대로 진행할 생각이니 친정을 다녀오라고. 그리고 뭘 주시는 거냐고, 니네는 뭘 받기로 한 거냐고 그걸 묻더라고요. 웃으면서 말이지요. 제가 제 부모님한테 받는 거면 당신 아들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번엔 친정을 챙기라는 말이었지요. 그러면서 계속 어떤 걸 증여받을 생각이냐. 요즘 세상엔 자식들 다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라고 하더라. 첫째 언니한테 다 밀어줄 생각 말고 너도 네 욕심을 부려야 한다고 친구까지 알차게 하시더군요.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남편 말 믿을 생각도 없고 시부모님은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실 분들이기에 남편 보고는 친정 행사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댁 행사를 우선시 할 일 없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심하게 말할 수 없었으니 그냥 아무 말씀 말아달라고 가만히 좀 계셔달라고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다고 말이지요. 그냥 참고 배려해 준 저나 친정 식구들이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뭐 받아 먹을 거 있다고 하니까 바로 달라지는 시부모님 태도. 정말 없는 시댁이라고 해서 욕하고 싶지 않은데 부담되는 시댁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싶지 않은데 이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잖아요. 징그러울 정도로 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렇게 모렴치로 나오니까 남편도 꼴 보기가 싫으네요. 혹시 우리 친정집에서 뭐 얻어먹을 것 없나 기웃거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시부모님한테 휘둘리는 남편 확실히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심히 지켜보아야겠네요. 모렴치한 시부모님들처럼 남편도 나중에 모렴치로 변하는 건 아닌지 하고 말이지요. 아, 정말 시댁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너무너무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정말 미워하기 싫은데 너무너무 밉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